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죠. 성적이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 케이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학생이 나중에 성적이 올라가더냐 했더니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안녕하세요. 세일이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성유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이로 함께 키우는 김성유TV 오늘도 와주신 우리 세이님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적응의 시기 3월이 다 갔네요. 이제 4월을 앞두고 있는데 3월에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이가 새 학기, 새 선생님, 새 친구들에게 적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친구 사귀는 이야기를 기본편, 심화편으로 나눠서 이야기도 드렸고 학부모 상담 주간에 하면 좋을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죠. 이번 영상에서는 4월에 딱 맞는 이야기, 4월을 맞는 우리의 자세,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바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교사 때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나는 교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어떤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왜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갈까?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나는 똑같이 가르치는데 교사의 변인이 똑같다면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다르더란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더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사실 이 부분을 짚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이 요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내가 이 부분을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텐데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걸 똑같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초등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 책에 썼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 책에 다 썼죠. 예. 영상을 끝까지 촘촘하게 봐주신다면 이런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겠죠. 김성유TV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일종의 비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력이 짧았을 때는요, 제자들이 다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추측했어요. 수업 태도 좋으면 나중에도 잘하지 않을까?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은 애는 나중에도 잘하지 않을까? 이 정도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똑같이 어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제일 어린 제자가 27입니다. 최근에 33살짜리 제자를 만났어요. 12월에 결혼한다더라고요. 얘를 제가 5학년 때 담임했는데 그때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던 아이였거든요. 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얘는 나중에 자라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도 잘할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은 경험적으로도 이제 알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다 잘하고 게다가 이걸 실제로 연구한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경험과 이론이 합쳐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11곳과 학부모 1785명을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요. 4학년, 5학년, 6학년의 학업 성취를 다 살펴본 거예요. 이 연구자들은 이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살펴본 결과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잘했고 6학년 때도 잘한 아이. 이런 아이가 있겠죠. 너무 바람직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한 아이가 있겠죠. 그때도 보통이었고 지금도 보통이.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아이.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위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중위가 중위권을 유지하고 하위가 하위권을 유지하는 유형, 유지형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형도 있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아이들이죠. 4학년 때 성적보다 6학년 성적이 이렇게 향상된 거예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4학년 때는 잘했는데 6학년 때는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좋아진 케이스를 연구자들이 상승형이라고 불렀고요. 못하게 된 거를 악화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악화되는 유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결과는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뭐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면 아이들의 성적에 변동이 생기는 변화형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 6가지 유형이 있었죠. 유지형도 있었고 그리고 변화형도 있었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혼합형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이죠. 성적이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 케이스. 자,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학생 개인의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성적이 나중에 올라가더냐 했더니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즉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었어요. 자기 효능감은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정도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이런 거고, 자존감은 나를 항상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는 아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나요?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은 정말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분명히 따뜻한 말과 배려와 존중의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을 거란 말이죠. 자,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이게 학생 개인의 요인이었어요. 자, 학교 요인도 있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학교의 요인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교육자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요인이었냐? 아이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민주적인 존중을 받을 때였어요. 이런 학교, 이런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거든요. 교실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사가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리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가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이런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요? 자기가 내놓은 뭔가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 수업 시간에 받아들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3번째, 가정의 요인이었습니다. 가정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썼거든요. 가정에서 적절한 인지적 자극을 자주 줄수록 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정에서 적절한 인지적 자극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할 거예요. 인지적 자극이란 부모가 자녀 학업에 개입하거나 공부하도록 자극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고 해요.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은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가, 악기를 보유했는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을 관람했는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관람 횟수, 그 다음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의 방문 횟수, 어린이용 도서의 보유 권수. 여기서는 만화책이나 교과서 이런 것은 세지 않고 말 그대로의 어린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인지적 자극이 긍정적이고 적절할 때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아이랑 같이 문제집을 푼다 이런 이야기는 없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정에서 줄 수 있는 인지적 자극이 무엇인지는 이걸 들여다보면 보여요.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데 가려면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거기까지 이동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악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가 그냥 단순히 문제집 풀고 밑줄 치고 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악보도 읽어보고 악보를 변환해서 뭐 피아노를 친다던가 리코더를 분다던가 하다못해 멜로디언이라도 쳐본다던가 하는 새로운 자극이잖아요. 이런 인지적 자극이 주어지는가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렵다면 사실은 엄두도 안 나겠죠. 근데 약간의 노력과 약간의 시간 투자를 통해서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잘 못했지만 나중에 잘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공부법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성적은 중학교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중학교도 즉 3학년 정도의 성적은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년 시점에서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부분들을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잔소리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정서적 자극과 자존감을 갖춰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사로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긍정적인 자존감, 긍정적인 자아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땐 이 학습의 어려운 점을 이겨내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소수, 분수 섞여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된다던가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단순 연산 벗어나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때 어려우니까 짜증나, 안 해, 이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렵지만 조금 더 해볼게요 하는 아이도 있어요. 당연히 후자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합니다. 힘들 때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내면의 정서에서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공부는 결국에는 아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우리가 길러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빨리 포기하고 빨리 접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자. 엄마가 응원해 볼게. 엄마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가정에서 따뜻하게 아이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경우는 다 잘 되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무릎으로 키운 아이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마음 따뜻한 아이로 키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공부에도 자신감 가지고 어려운 거 한 번씩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로 우리 함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과목별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